한마디면 충분하고 한 줄로도 거뜬합니다. 어떤 이야기든 알기 쉽게 정리하는 심플한 설명 공식. 상사가 알아듣게 보고하고 싶다면, 후배가 내 뜻대로 움직여주길 원한다면, 했던 말 또 하느냐 시간을 버리고 싶지 않다면, 그래서 결론이 뭔데? 라는 말을 더 이상 듣고 싶지 않다면, 설명하는 힘을 갖추면 여러모로 유리한 점이 많습니다. 영업 미팅, 프레젠테이션, 광고, 언론 홍보, 회의석상에서의 발언, 부하 직원 지도 등의 업무가 좀 더 수월해집니다. 그만큼 실력 이상의 능력을 인정받을 기회가 많아지게 되죠. 간절한 소망을 담은 내 삶의 오아시스, 지금 시작합니다. 이해하기 어려운 설명에는 반드시 이유가 있고, 알기 쉬운 설명을 만드는 데에는 분명한 공식이 존재합니다. 성공하는 사람들의 화법을 들여다보면 일반적으로 이야기가 정리되어 있고 쉬운 단어를 사용하면서 상대방의 눈높이를 맞춰 얘기를 나눕니다. 상대방은 자신이 흥미있어하는 이야기만 듣습니다. 도움이 되는 이야기, 불리한 요소는 듣고 싶지도 않고 설사 듣는다 해도 잘 기억하지도 못합니다. 설명 설득으로 성공하는 사람들의 즐겨 쓰는 기본 3가지와 주수요이에요. 먼저 3가지의 기본 원칙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첫째, 처음 대화 15초의 중요성. 상대방은 첫 15초 동안에 흥미를 느껴야 다음에 5분 동안 이어지는 이야기도 듣습니다. 그리고 5분 동안 들은 이야기가 설득력이 있다고 느껴야 이어서 검토라는 다음 단계에 들어가게 됩니다. 알기 쉬운 설명은 다음 2가지를 실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전달하고자 하는 내용을 가장 짧은 시간 동안에 상대방에게 전달하기, 그리고 자신의 이야기에 상대방을 끌어들이기입니다. 15초 광고 예술이라고 일컫는 TV CF를 보면 15초라는 짧은 시간에 소비자의 지갑을 열어 제품을 구매하게 만들어야 합니다. 그 짧은 시간 안에 보는 이의 눈을 사로잡아야 성공할 수 있겠죠. 15초라는 짧은 시간 안에 제품, 특징, 구매 욕구 등등 모두를 넣어야 하기에 종합예술이라고 불리우는 겁니다. 사람들이 많은 곳에서 간단히 자기소개를 합니다. 처음 4-5명은 기억을 하나 시간이 갈수록 20여 명이 넘는 사람들을 다 기억할 수는 없죠. 그 중에 자기소개가 독특하거나 인상 깊지 않는다면 기억될 리 전무합니다. 첫인상을 보고 그 사람과 대화할지 미리 결정하는 것처럼 처음 대화의 15초가 15분이 될지 150분이 될지를 결정하게 됩니다. 처음 대화 15초 안에 나를 각인시킬 재밌는 자기소개. 서민경제 살리는 착한 기업 홍길동입니다. 3년 후 월세 3억 받는 예비 건물주 홍길동입니다. 저는 서울 약대 출신이고 와이프는 서울 상대 출신입니다. 서울대가 아니고요. 저는 서울에서 약간 먼 대학, 와이프는 서울에서 상당히 먼 대학을 나왔죠. 결론은 지방대 출신의 서울 넘버원 세일즈 멘토입니다. 라고 유머를 가미해 자기소개를 할 수도 있겠죠. 2번째, 결론부터 한 문장으로 요약하기. 무엇을 전달할 것인가를 잘 알고 있다고 여기는 사람이 많습니다. 하지만 실상은 그렇지가 않죠. 무엇을 전달할지 정보를 집약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제 무슨 얘기를 하실 건가요? 신상품에 대해서 말씀드릴 겁니다. 가격, 디자인, 기능성, 신상품에 대해 이야기한다 라는 것 정도는 누구나 생각할 수 있습니다. 반면 구체적인 내용은 실상 명확하지 않은 경우가 많습니다. 우선 결론 한 문장을 정해야 합니다. 사전 설명이나 상대방을 설득하기 위한 데이터, 보충 자료를 모두 버리고 한 문장만 전달할 수 있다면 무엇을 이야기할 것인가요? 아무래도 한 문장으로 집약할 수가 없습니다. 자꾸만 사전 설명이나 보충 정보를 추가하게 됩니다. 라고 하는 분에게는 15초의 법칙을 권장합니다. 상대에게 15초 안에 어필해야 한다면 무엇을 말할 것인가요? 스스로에게 물어보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가장 전달하고 싶은 내용을 한 문장으로 표현한다면 무엇일까요? 흑인들을 위한 인권운동을 한 마틴 루터 킹은 나에게는 꿈이 있습니다 라는 핵심 한 줄 결론으로 시선을 집중시킵니다. 지금의 유튜브 채널의 슬로건 간절한 소망을 담은 내 삶의 오아시스, 이 역시도 사막 한가운데 지치고 힘들고 목마름에 지쳐갈 때 오아시스를 만나면 새 삶을 사는 것처럼 환희를 느끼듯이 현재의 어려움과 제2의 직업 변경, 퇴사, 이직 등으로 고통받는 분들께 한 줄기 빛처럼 인생의 오아시스가 될 수 있게 채널을 만들려 하는 의지를 담았습니다. 3번째, 들은 말을 이미지로 연상 가능한가? 도쿄대 교수 하타무라 요타로는 인간의 안다는 것은
미리 머릿속에 템플릿이라는 그 사람 나름의 생각의 맥락 같은 것이 있는데 외부에서 들어온 말이 그것과 딱 맞아떨어지는 일이라고 말했습니다. 사람들은 각자의 머릿속에 있는 템플릿 자체가 다르기에 인간의 말이 정보로 들어왔을 때 문자열로 이해하는 것이 아닌 이미지로 변환시켜 이해합니다. 그런데 전혀 모르는 단어나 이미지로 변환할 수 없는 말을 이해하기란 쉽지 않겠죠. 만약 소풍에 가져가기 쉬운 과일을 준비했습니다 라고 하면 어떤 사람은 바나나를 떠올릴 것이고 어떤 사람은 사과를 떠올릴 것입니다. 즉 이해하기 쉬운 말의 여부는 상대방에 따라 다릅니다. 고객의 머릿속에 이미지로 상상시킬 수 있느냐, 고객이 눈높이에 맞춰서 이해할 수 있는 언어로 소통하고 대화하며 고객 머릿속에 이미지를 심을 수 있느냐, 이것이 핵심 체크 포인트입니다. 예시를 보겠습니다. ESTA가 뭔지 아시나요? 여행을 좋아하는 분이라면 아마 알 수도 있습니다. 다음 중 어떤 것이 쉽게 이해되시나요? 1. 미국 정부가 운영하는 전용 홈페이지에 여권번호 및 현주소, 연령 등의 정보를 입력하고 신용카드로 14달러를 지불하면 취득할 수 있다. 2. 요컨대 비자 같은 것이다. ESTA, 정확한 정보는 1이 맞습니다. 하지만 이해가 더 잘 되는 설명은 2라고 답하는 사람들이 훨씬 많지 않을까요? ESTA를 비자라는 이미 아는 말로 고객이 이해할 수 있는 언어로 바꾸기만 하면 훨씬 이해가 빨라집니다. 그래서 상대방이 이해할 수 있는 언어로 바꾸어 이미 당신이 알고 있는 뭐뭐와 같습니다 라고 표현해 쉽게 풀어줘야 합니다.